이 이야기를 나는 어머니에게 들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자신의 숙부에게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야기의 진위는 모른다. 다만 숙부 자신의 천성을 헤아려 보면 이런 일도 충분히 있을 법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숙부는 흔히 말하는 한량 중 한 명으로 에도 시대 말기에 예인과 문인 사이에 지인의 수가 많았다. 가와다케 모코아미, 유카테이다 네가즈, 젠자이안 에이키, 도토 에이, 규다이메 단주로, 우지 시분, 미야코 센주, 겐콩 보료사이 등의 사람들이다. 그 중에서도 목고아미는 에도 사쿠라 기요미즈 세이갱에서 기노구니야 분자의 몽을 쓰는데 이 할아버지를 소재로 했다. 작고 한지 어느덧 50년이 되는데 살아있을 적 한때는 이마기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적이 있으니 지금도 이름만은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성은 사이키, 이름은 도지로, 필명은 코이, 속칭은 야마시로 가시에 사는 쯔토라고 하는 남자다. 그 쯔토가 언젠가 요시하라에 있는 갈보집 다마야에서 한 명의 춤과 친해졌다. 고향 근처의 어떤 선사의 주지로 이름은 젠초라고 말했다. 그 사람이 역시 손님이 되어 다마야의 니시키키라고 불리는 갈보에 단골이 되어 있었다. 물론 육식 결혼이 금지되어 있던 시대의 일이니까 표면으로는 어디까지나 중은 아니었다. 검은색 비단으로 된 기모노로 치장하고 사람들에게는 의사라고 말하고 있다. 그 사람과 우연히 친해졌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7월의 어느 밤 다마야 2층에서 쭈토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아무 생각 없이 복도를 지나는데 난간이 기대어 다리를 보고 있는 남자가 있다. 윗머리에 어느 쪽인가 하면 작은 키에 빼빼 마른 남자다. 쭈토는 달빛에 비친 사람이 단골인 말만 번지르르한 의사 다케우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살짝 그 귀를 잡아당겼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 것을 놀려주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뒤돌아본 얼굴을 보고 반대로 이쪽이 깜짝 놀랐다. 민머리라는 것을 빼면 닭개우찌랑 닮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 상대는 이마가 넓은데도 눈썹과 눈썹 사이가 험상궂게 좁다. 눈이 커 보이는 것은 살이 처져 있어서일 것이다. 왼쪽 밤에 있는 큰 점은 그런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였다. 그 위에 강대뼈가 많이 튀어나왔다. 이 정도의 얼굴 형태가 띄엄띄엄 어수선하게 쯔토의 눈에 들어왔다. 무슨 용무라도 구중은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온 것 같다. 앞에 적는 것은 있었는데 그 당시 쭈토에겐 떠돌이개인 한 명에 북을 든 남자 한 명이 늘 붙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쭈토가 사과하고 있는 것을 조용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북을 든 남자가 쭈토 대신 그 손님에게 대충 사과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쭈토는 떠돌이개인을 데리고 총총히 자신의 객실로 돌아왔다. 아무리 한량이라도 때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중쪽에서는 북을 든 남자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금방 기분을 고쳐 엄청나게 웃었다고 한다. 그중이 젠초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후 주토가 안주 접시를 상대에게 사과의 표시로 보냈다. 상대도 안 됐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고마움을 전하러 왔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교분이 맺어졌다. 그렇지만 맺어졌다고 해도 다마야 2층에서 만나는 것뿐으로 서로 왕래는 없었다고 한다. 스토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지만 젠초는 오히려 술고래였다. 그리고 어느 쪽인가 하면 젠초는 소지품에 돈을 펑펑 쓰는 편이다. 끝으로 여자에게 빠지는 것도 역시나 젠초가 심하다. 스토 자신이 이것을 어느 쪽이 출가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평했다. 몸집이 크고 뚱뚱한 못생긴 스토는 상투를 틀고 부적을 은으로 된 사슬로 목에 걸고 있는 모습으로 평소엔 즐겨 감색 바탕에 금실로 만든 키모노에 짧은 허리띠를 묶고 있었다는 남자다. 어느 날 주토가 젠초와 만나니 젠초는 화려한 웃옷을 걸치고 삼위생을 켜고 있다. 평상시에도 혈색이 나쁜 남자이지만 오늘은 특히나 나쁘다. 눈이 충혈되어 있다. 탄력 없는 피부가 가끔씩 입 근처에서 경련한다. 주토는 바로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이야기 상대가 된다면 꼭 상대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넌지시 말해보았지만 특별히 이것하고 할 만한 일도 없는 것 같다. 다만 평상시보다 말수가 적고 자칫하면 화제거리를 놓치기 쉽다. 그래서 쭈토는 그것을 한량이 걸리기 쉬운 태만이라고 해석했다. 술과 여자를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는 인간이 걸리는 태만은 술과 여자로는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둘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차분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젠초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것 같은 모습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불경에 의하면 지옥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 먼저 군본지옥, 금변지옥, 고독지옥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그것도 남천 부주 화가오백, 유선 박내유 지옥이라는 말씀이 있으니 대개는 옛날부터 지하에 존재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그 중에서 고독지옥만은 산속 넓은 들판, 나무 밑, 하늘 밑 어디에서든 호련히 나타난다. 말하자면 눈앞의 경계가 그냥 그대로 지옥의 고생과 괴로움을 눈앞에 펼쳐놓는 것이다. 나는 2, 3년 전부터 이 지옥에 떨어져 있다. 모든 일들이 조금도 계속해서 흥미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의 경계에서 하나의 경계를 쫓으며 살고 있다. 물론 그래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경계를 바꾸지 않고 있으며 더욱 고통스러움을 맛본다. 그래서 결국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그날그날의 고통을 잊어버린 듯 생활한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고통스러워지면 죽어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전에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죽는 것은 싫었다. 지금은 마지막 말은 쯔토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젠초가 다시 삼위생의 박자를 맞추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이다. 그 후 젠초는 다마야에 오지 않았다. 누구도 이 방탕산매경 젠초가 그 이후 어찌 되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그날 젠초는 니시키키의 방에 금강경의 해설서를 잃어버리고 갔다. 츠토가 만년몰락해 시모후사의 한천으로 옮겨왔을 때 언제나 책상에 있던 서책 중 하나는 이 해설서였다. 츠토는 그 책 표지 뒤에 제비꽃의 이슬방울을 알게 된 나이 40 하고 자작시를 적어두었다. 그 책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시도 아직까지 외우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안세의 사냥경의 이야기이다. 어머니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흥미로워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하루의 대부분을 서재에서 지내고 있는 나는 생활면에서는 자신의 할아버지나 젠초와는 전혀 교섭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다. 또 흥미적인 면으로도 나는 도쿠가와 시대의 걸작이나 우키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은 여차하면 고독지옥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나의 동정을 그들의 생활에 집중시키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로는 나도 역시 고독지옥에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